안녕하세요. 한국차 생산자연합회 신기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리 생활 속의 전통차와 닭이 다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의 차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차는 세계 음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커피, 코코아와 함께 3대 기호 음료로 16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와 관련된 용어로서는 고려시대 우리나라 불교 성행과 더불어 차도 보편화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다방, 다군사, 다소 등이 있어 차에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이라는 말은 조정이나 궁중의 이런 행사 때 썼고, 다소는 차를 생산하여 나라에 바치는 행정구역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행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의 생활 용어로서는 다도는 우리 차 생활을 통하여 차를 느끼고 심신이 평안해졌을 때 의미한 것입니다. 성현들은 차의 덕으로 충성하며 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도, 다래, 다해의 생활이 차의 살림으로 생활로 용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의 생활에서는 차는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어 차를 마실 수 있는 모든 다사에서부터 차를 마시기 위한 닭의 사용, 또 차와 함께 먹는 다과, 또 음악과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듯 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차 생활로 우리가 다반사라고 많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다래는 일정한 법도의 의식을 갖추어 차를 만들고, 또 우려낸 차를 예절로 갖추어 선조에게 하고, 또 손님 대접할 때 차를 한 것이 다래고, 또 행단의 준말로 예의 범절을 의미하므로 다래는 행단은 손님을 맞아 인사를 나누고 다구를 배열하고 차를 우려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순서 모든 것을 예절 범절입니다. 다해는 차 다자 예술 예자로서 차를 내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평안함이 되는 단계로서 다해의 예술적인 승화와 다해는 차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의 다도는 차의 천성을 담아 덕을 쌓는 수도 행위로서 중국의 차를 다해, 또 우리나라 차는 다래로, 또 일본은 다도로 이렇게 불러 차의 정신은 차의 주제가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도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의 유래와 역사를 보면 인류를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오랜 역사 동안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의 효용으로서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유래 중에서 신웅 씨가 약용을 씹어 먹다가 독초를 맛보고 중독이 되자 주변 차나무 잎을 씹다 보니 그 맛이 향기로우며 먹은 뒤에 정신이 맑아져 차를 음용하였다고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주요 성분인 알칼로이드와 찻잎 중에 폴리페놀이 쉽게 결합해 해독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질병 예방과 치료용으로도 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도의 정의와 정신은, 다도의 정의는 다도란 차를 만들어 예절과 법도에 맞게 마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도는 당나라의 유구 다경의 중용 겸덕이라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의 다도 정신은 종교차로서 선종의 헌다 의식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신라 화랑이에서 다도의 싹이 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도의 다자는 물질세계,
도자는 정신세계가 잘 어우러져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조화를 잘 두고 있는 것이 중용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도의 정신을 보면 우리나라 삼국유세 신라인들이 신체미를 숭상하는 관습으로 화랑도가 다도를 수련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심성까지 미화하기 위한 구도적 정신이었고, 고려시대의 다도 정신은 다가들의 일군 차시에 많이 보이는 망형의 경지 다도의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서는 다가들의 차를 마시면서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정담을 나누는 취미로서 다도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신라 흥덕왕 때 3년에 대림이 당나라에서 차를 종자를 가져와 신라 지리산에 심는 이후로 유래가 되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차 문화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명나라 사신을 맞아 달해를 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한국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양대 국문학과 정민 교수님이 한국 차문화 정체성에서 한국의 차는 떡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차문화의 정체성 논의에서 한국의 차 정체성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떡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차는 우리 그 보성 장흥에서 이렇게 떡차를 생산지에서 쭉 차를 만들어 주민들이, 생산자인들이 생산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차문화사에서 떡차의 존재는 삼국과 통일신라 시대에 차의 승려 계층으로 차를 마셨고요. 또 고구려의 옛 무덤에서 출토된 엽전 모양의 떡차의 표본이 나왔으며, 또 고려시대 각종 기록에 나오는 고생의 내원차, 유차 등에서 고형차가 떡차로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고려 가해산 탑석에서 떡차의 4개가 실제했다는 사실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다산 선생과 초이 스님이 새로운 떡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정희 선생은 초이 선생한테 작은 떡차 30 내지 40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는 서신을 봐서라도 우리 한국에는 아마 떡차 위주로 한국의 정체성이 이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은 떡차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한국차의 정체성은 일관되게 떡차로 이어왔고요. 한국 떡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0년간 한국차에 대한 제답법은 하나의 답일 수 없고 있을 수 없고, 또 차나무 수종과 그의 적항에 따라서 예민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떡차 위주가, 떡차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떡차를 여기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려 궁중 내원차의 주산지에서는 보성에서는 931년 이후에 가을평 다소에서 내원차의 원산지로 갈 수 있는 가을평 다소에서 내원차가 주산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고려를 대표하는 궁중차는 내원차라는 이렇게 학술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원차는 그 어린 찻잎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 사각형의 내원차를 만드는데, 보성에서는 농업유산의 일환으로 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내원차를 역사를 발굴하고 재현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원차의 무늬는 학의 무늬, 봉의 무늬이고 지름은 4cm 정도로 이어지는 내원차의 모양입니다. 차 만드는 방법은
이른 봄에 어린 찻잎을 딴 다음에 세척하고 시루에 찐 다음에 절구에 찌어 사각의 네온차의 틀에 사각의 틀에서 네온차를 만드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 네온차를 건조해서 마무리 상품화 개발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흥에서도 그 청태전차가 천년의 전통의 우리 고유 돈차, 장흥 발효차, 청태전차로 또 지역의 떡차로서의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엽전처럼 둥글게 생겼다 해서 청태전이라 부르는 차가 되겠습니다. 청태전을 제작한 다음에 차 우리는 방법, 또 청태전에 대한 교육, 청태전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지역 한국의 떡차로서의 지역의 특산품으로 청태전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푸른을 느끼는 청태전, 또 은은한 맛과 깊은 풍미가 있는 청태전. 차마 밑에 청태전 차를 꾸러미에서 건조하고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청태전도 마찬가지로 찻잎으로 엽전 모양의 청태전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항아리에 청태전을 보관하는 광경입니다. 청태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태전을 시루에 찐 다음에 절구에 찢고 다식판에 청태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만든 청태전은 처마 밑에서 보관하거나 또 사찰에서 중심으로 청태전을 맥을 이어하고 마무리 저녁 때는 독에 보관하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생활 속의 닭이 다유 사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닭이와 다실 행닭법 생활입니다. 닭이는 차를 우리는 그 도구로서 닭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토기로서는 한국 토기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에는 청자, 조선 초기부터 임난전까지 분청, 또 임난후에는 백자로 많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다관은 손잡이가 위로 붙어있는 모양의 주전자를 다관이라고 하고 찻잔, 또 수구, 또 찻상 이렇게 차에 닭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곳이 이제 다실이 되겠죠. 다실은 온돌방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다정은 정자루로서 마루 위에서 다실이 이어지고, 또 야외 산이나 들 잔디밭에서도 다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우리는 행다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팽다법은 돌솥에 가루를 차를 넣고 끓이는 것이고, 전다법은 다관에 가루차를 넣고 차를 우리는 방법이고, 전다법은 다관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탕수에 우려낸 것. 이러한 차 우리는 방법은 탕의 수분 온도는 7, 80도 온도의 침온법으로 차를 이용하고 우려내고 있습니다. 차 문화생활의 실제로서는 다도와의 생활에서 차는 그 선이고 도인 경지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어떤 형태나 형식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한 잔의 차 한 잔으로 심신을 일깨우고, 또 중정이란 것에 이르며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반사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 우리는 방법은, 차 우리는 방법에서는 차의 양하고 물의 온도 양, 또 우리는 시간, 이 세 가지가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차의 양은 보통 한 사람당 2g 정도 양을 넣고, 물의 온도는 6, 80도의 물에 1, 2분 우려내면 차가 잘 우려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찻잔에 여러 가지 차를 우리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는 차를 우려내는 도구로서 일반 찻잎으로서 일반 닭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차는 보이차 닭이에 보이차를 잘 우려낼 수 있는 닭이가 있고요. 또 가루차는
가루차에 담그를 쓰는 말차의 닭에 의해서 차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차에서 유리 닭에 의해서 차를 우리는 유리 닭이가 있습니다. 차 우리는 순서는 일단 차상에 다관에 준비하고 그 물과 수구를 준비해서 한 사람당 2g 정도 다관을 넣는 다음에 6~8리터 물에 차를 부어 차를 우리는 우려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색, 향, 맛을 음미하고 3번 정도 나누어서 차를 마신 후 마무리를 정리한 다구를 정리해 둔 것이 차 우리는 일반적인 순서라고 봐집니다. 차를 마실 때의 일반적으로 그 자리 배치로는 상석에는 나이 든 사람 어른이 배치되어 있고 또 방 출입구보다는 안쪽에 나이 든 어른을 모시는 되고 병풍을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예의로서 차 손님 앞에 다 놓아졌으며 손님을 향해서 묵례를 한 후 차 드십시오를 같이 권한 다음에 차를 편하게 마시는 것으로 차의 일반적인 마시는 예의라고 봐집니다. 다과는 차를 마신 후에 다과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차향에 손상이 시키지 않도록 다과가 부드러운 것이 다과로서 적당하다고 둡니다. 그래서 말차와 어울리는 다과는 양념과 카페인이고 발효차는 견과류가 어울린다고 봐집니다. 차를 마시면서 찻자리에 다담을 나누고 것이 중요하죠. 찻자리에서 정답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또 차에 대한 맛, 향, 색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 찻자리의 다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를 내려놓는 순서와 행답법은 우리는 내려놓는 순서는 처음에는 서열 순으로 나눠진 것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앉아있는 순서로 차를 내려놓는 것이 예의라고 봐집니다. 행답법은 예의를 갖추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 또 절을 한 뒤 목례를 하고 좌석을 서로 가는 것하고 차석에 앉아서 손님에게 편하게 앉기를 권하고 탕관을 들어서 물 식히면 그것을 붓는 다음에 수구를 들어 당 안에 붓는 것이 붓고 목례를 행함으로써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이 행다 예의라고 봐집니다. 물의 온도는 잘 붓고 다관의 온도를 70 정도로 하고 우리는 것은 30~40 정도 반복해서 2~3번 반복해서 우리는 것이 옳습니다. 손님은 차의 색, 향미를 감상하며 차를 마시고는 다과를 먹으면서 다담을 나누는 것이 일반달의 행답법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사림 한 다음에 공사하고 스님께 예를 올리고 또 상보를 접어서 제자리에 놓는 것 다음에 팽주 앞에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예열된 동안에 다관 뚜껑을 열고 차통을 가져와 차통 뚜껑은 닫은 받침에 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g 정도의 차를 통에 넣은 다음에 다건을 들고 수구 탕수를 다관에 붓고 수구는 제자리에 놓고 다관 뚜껑을 닫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어 예를 하고 태수기를 비워서 다건에 마무리 물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따르는 순서는 팽주잔, 일반 역으로 해서 처음에 다관에 차를 따른 다음에 손님 앞에 하나씩 따른 다음에 보조상에 놓고 우측에 내려놓은 다음에 손님 앞에 보조상을 넣는 것이 순서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차따리가 끝나면 다구 정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역순으로 다구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를 접할 때 손님에게 맞게 또 그 차의 색양 맛을 잘 우려낼 수 있도록 우려내서 손님에게 접대한 것이 다리라고 봐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시는 일반 차를 우리게 하는 다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기에 대해서는
우선에 처음에 차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를 우릴 수 있는 물통이 필요하겠고, 또 차를 우릴 수 있는 장소 다관이 필요합니다. 다관에서 이제 차를 넣고 이제 수구에서 우린 물을 다관에 넣고 2, 3분 동안 우린 다음에 찻잔에 이제 차를 우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 받침이 되겠고요. 차를 우리는 필요하는 걸름망이 되겠고, 또 여기는 차를 다 마신 후에 버리는 태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찻상을 덮는 차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차를 마시기에 필요한 것은 다관, 또 찻잔, 수구, 보조 다관, 걸름망, 차치, 이러한 것이 일반 차를 우리는 필요한 차 도구라고 봐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차, 가루차의 닭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차에 대한 차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차를 우릴 수 있는 다완이 필요해서 여기서 차실을 통해서 말차를 넣고, 그 다음에 탕관에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차선을 통해서 차를 일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수구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고, 그래서 말차 닭이는 가루차인 말차와 다왕과 또 차시와 차선으로 차를 우리는 말차의 도구라고 봐집니다. 흑차류인 보이차에 필요한 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차인 보이차는 일단 흑차인 보이차가 필요하겠죠. 또 여기에 우릴 수 있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겠고, 또 여기에 보이차를 넣을 수 있는 자사호가 필요하겠죠. 그 자사호 편을 보이차를 자사호에 넣고 우린 다음에 여기 찻잔에 하나씩 우려 마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호, 보조완, 또 찻잔, 또 보이차를 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흑차인 보이차를 우려 마시는데 필요한 자사호, 또 호, 또 찻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우린 다음에 찻잔에 차를 마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차의 명품을 심사할 수 있는 품평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심평할 수 있는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외형을 평가하는 것, 또 우린 다음에 내질을 색양 맛을 체크하는 내질이 있겠습니다. 첫째, 차를 심평반에 차를 부은 다음에 외형을 체크합니다. 차의 색, 향, 모양을 체크하면서 심평반에서 외형을 체크하고, 외형이 끝난 다음에는 차의 양을 평량기에 3g씩 평량을 합니다. 평량을 한 차를 가지고 심평배에 넣고 5분 동안 우린 다음에 심평완에 찬물을 붓고 찬물의 색, 향, 맛을 체크합니다. 순서는 탕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향을 보고, 맛은 차 스푼을 통해서 차 맛을 봅니다. 이렇게 심평한 도구로서는 필요한 것은 여기에 따라 시간을 잴 수 있는 5분 동안 타이머가 필요하고, 온도계가 필요하고, 걸름망이 필요하고, 이 심평이 끝난 다음에는 엽저할 수 있는 엽저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차를 심사할 수 있는 심평 도구로서는 심평반, 심평완, 심평배, 심평완, 저울, 차, 또 타이머, 온도계, 걸름망이 필요합니다.